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얘가 어떤 식의 평행이동이 한 거고 어떤 식의 대칭이동을 한 거냐. 자, 요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래프 읽는 거랑 함수값 찾는 거. 요렇게 우리가 요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거야. 일단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그럼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게 이런 거야? 를 이야기하기 전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가 어떤 거냐를 생각을 일단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의 타입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y = 2분의 1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요걸 골라라는 거야. 그래서 y = 2분의 1을 밑으로 하고 있는 2분의 1을 밑으로 하고 있는 x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결합해서 그렇지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똑같은 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놈은 밑이 같아. 밑이 같은 경우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거다.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놓으면 각각 주어져 있는 그의 밑만 보고도 이 밑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얘는 평행이동으로 혹은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밑이 같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밑이 지금 2분의 1이잖아. 자, 밑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x 있지. x 앞에는 1이어야 돼. 예를 들어 2x, 3x면 안 돼. 꼭 x 앞에가 1인 상태에서 밑을 해석하는 거야. 뒤에 더하기 3이 붙었든 마이너스 3이 붙었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근데 x 앞에가 1인 상태에서 밑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밑은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밑이 2분의 1인 거는 겹쳐진다, 야.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고 2인 경우도 돼요. 2분의 1이 되면 2도 같이 되는 거야. 뭐 3분의 1이 되면 3도 같이 되는 거고 5분의 1이 되면 5도 같이 되는 거야. 5가 되면 밑이 5분의 1인 것도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밑이 같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밑을 보면 돼. 밑을 보는 거는 꼭 x 앞에가 1인 상태에서 밑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꼭 x 앞에 1인 상태에서 밑을 본다가 지수의 경우야. 지수의 경우에는 x 앞에가 1인 상태에서 밑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2인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겹쳐지는 놈이 되는 거야. 로그의 상태에서는 로그는 요 로그 앞에가 1인 상태에서 밑을 봐야. 자, x 앞에가 뭐든 관계없어. 지수는 x 앞이 1인 상태에서 밑을 보는 거고 로그는 로그 앞이 1인 상태에서 밑을 보는 거야. 그러면 뒤에 x에 뭐가 붙었든 아무 관계없어요. 밑이 2인 거야. 자, 얘는 밑이 2분의 1인 거야. 얘도 밑이 2인 거야. 아니네. 요거 마이너스 1 앞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1 다시 넣으면 이거는 밑이 2가 아니라 2분의 1인 거야. 그래도 일단은 겹쳐지는 거지. 밑이 2거나 2분의 1이면 겹쳐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얘의 경우에 그냥 두면 안 돼요. 로그 앞이 1인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y = 2분의 1에 로그의 2를 밑으로 하는 x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걸 요쪽 밑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대로 넣어주면 y = 로그의 4를 밑으로 하는 x가 돼요. 그럼 얘는 밑이 누구냐면 4가 된 거야. 4. 밑이 2나 2분의 1이 아니지, 그지? 그럼 얘는 겹쳐지지 않아. 그럼 나머지 1, 2, 3, 4는 겹쳐지는 거고 얘는 겹쳐지지 않아. 자,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 것, 모양이 같은 걸 찾아주면 돼. 이제 평행이동 해석을 하자. 자, 평행이동 해석을 하는데 지수 가지고 우리 평행이동 해석할 거니까 지수는 우리 보통 표준형이라고 그러잖아. 표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y = a의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자, 이렇게 이동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행이동 해석이야. 생긴 꼬라지를 봐. 생긴 꼬라지를 보면, X 앞에, 요 1이야. 모양을 그대로 맞춰주고 난 뒤에 한다. 그 다음, 자, 이 로그 이 지수 앞에, 요 앞에 지금 그냥 1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여기 앞에도 1이고 여기 앞에도 1인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풀 때 어떤 놈이 나올 수 있다. y 이꼴 a의 2x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y 이꼴 a의 제곱의 x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래야 밑이 파악이 돼요. 밑이 a 제곱이야. 이렇게 파악이 돼. 자, 마찬가지로 지금 1번 요거 같은 경우에 y 이꼴 예를 들어 k 곱하기 ax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k 곱하기 ax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얘 앞에 k가 곱해져 있으면 안 돼. 곱해져 있으면 안 돼. 요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y 이꼴 a의 x 플러스 로그로 들어가면 돼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k. 자, 이렇게 들어간가? k라고 하는 게 로그를 가지면서 로그가 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상태에야지 평행이동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석을 할 거야. 자, 우리 일단 y = 3의 2x라고 하는 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y = 2분의 27분의 1 어쩌고 저쩌고가 됐다. 그러면 평행이동 PQ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누굴 이동을 시키니? 그러면 y = 3의 2x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에가 1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2를 앞으로 뽑아서 3의 제곱, 다시 말하면 9의 x를 이동을 시킬 거다. 자, 얘를 이동을 시켜서 누가 됐냐면 y = 지금 27분의 1 에 곱하기 9x 더하기 3분의 4. 자, 얘가 됐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 모양으로 놔두고 있으면 평행이동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자, 얘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안으로 집어넣어 줄까? 그대로 안으로 집어넣어 줘봐. y = 9의 x 더하기 로그의 9를 밑으로 하는 27. 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붙겠지, 그지?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정리해 봐봐. y = 9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더하기 3분의 4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우리는 y = 9의 x라고 하는 요 놈이 자, y = 9의 x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분의 4로 딱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어놓은 거야. 이걸 가지고 평행이동 해석을 한다고. 자, 평행이동 해석을 해보면 x에 붙어있는 거의 반대부. 다시 말하면 x축 방향으로는 어느 만큼? 2분의 3만큼 이동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다. 자, 얘를 우리가 p라고 그런 거야. p. 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그냥 뒤에 붙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냥 3분의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해서 얘가 q가 되는 거야. 자, 우리는 pq를 곱하고 싶은 거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해석을 하는 거다. 자, 평행이동을 얘기를 한 상태. 나는 평행이동을 이야기했어.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요거가 되면 돼. 자, 평행이동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어떤 폼을 갖고 이야기했냐면 y = a의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 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요게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요렇게 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근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평행이동을 한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이게 핵심이야. 자,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는 무조건 뭐가 눈으로 확 띄게 돼 있냐면 얘 베타라고 하는 놈이 눈으로 확 띄게 돼 있다고. 이거 먼저 확보해놓고 그 다음 요 앞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거란 말이야.
자, 베타라고 하는 걸 1번으로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 이 앞부분에 이 앞부분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이런 얘기가 돼. 자, 보통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봐. 분류를 해보는데 기본형에 대한 분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기본형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y 이꼴 2x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y 이꼴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자, y 이꼴 2분의 1의 x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의 x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자, 이 놈들을 구분을 해놓으면 지금 이 앞대가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얘가 각각 어떤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각각 종류가 이래. 2x나 2의 마이너스 x는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증근선으로 붙는 거야. 2분의 1x나 2분의 1의 마이너스 x는 x가 왼쪽으로 가면서 증근선에 달라붙는. 이게 뭔 소리야? 2x나 2의 마이너스 x는 왼쪽으로 갔을 때 증근선으로 달라붙는 거고 2분의 1x나 마이너스 2분의 1x. 자, 밑이 1보다 큰 거하고 작은 거 이야기야. 밑이 1보다 크면 왼쪽의 증근선에 달라붙는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증근선에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요 앞에 플러스가 들어간 경우 마이너스가 들어간 경우 이거 있잖아. 플러스가 들어간 경우 마이너스가 들어간 경우가 증근선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예를 들어 2x라고 하는 거는 증근선이 있으면 생긴 꼬라지가 왼쪽을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2x면 증근선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라붙는. 자, 2분의 1x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달라붙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 2냐 2분의 1이냐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가 위쪽으로 돼 있는 거냐 아래쪽으로 돼 있는 거냐 기본 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나면 실제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베타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요 2라고 하는 요 놈을 만들어.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나 이 알파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내가 구분할 수 있니? 못해. 이거는 구체적인 점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놈이야. 자, 얘가 3분의 1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야. 자, 여기에 밑을 보고 말이야. 얘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은 걸 보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달라붙는 놈이고, 증근선보다 위쪽으로 생긴 놈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버리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점 대입하면 그냥 자동으로 구해져. 이걸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프 보고 할 때는 제일 1차로는 베타가 먼저 나와야 돼서 얘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봐봐. 그러면 얘의 증근선이 2에서 증근선이 딱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B가 2다가 무조건 나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1차로 나오게 되는 그래프를 보고 내가 만들 때 제1차로 보는. 그 다음 여기에 평행이동인 A라고 하는 걸 찾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A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찾는데 찾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점 하나를 줘.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결국은 뭐야? 결국은 A라고 하는 거 요 폼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어쨌든 준 거잖아. 그지? 준 거 보고 그래프 모양 매칭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걸 제1차로 만들어주는 거야. 증근선을 보고 만들어주는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나머지 미정계수는 뭐 할 거다? 예를 들어 미정계수 하나 들어가 있으면 점을 하나 줄 거고요. 미정계수가 2개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점을 2개 줘요. 그래서 점을 찾아, 점을. 눈으로 보이는 점 찾으면 무조건 점이 하나 이상 나올 거란 말이야. 아, 얘는 0,5구나. 이러면 실제로 B가 2인 걸 알았으면 우리는 Y 이꼴 뭐까지? 3분의 1의 X 더하기 B 더하기 A에 더하기 2인 것까지는 알거든. 근데 0 넣으면 5가 나오게 만들면 된다고. X에다 0을 넣고 Y에다 5를 넣어. 그대로 넣으면 A를 알 수 있는 3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아 결국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구나 하고 A하고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게 그래프 읽기라 그래. 그래프 읽기라 그래.
자,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2하고 마이너스 1 다 했으니까 1이 되겠지, 그지? 이제 함수값 문제라고 하는 걸 할 거야. 함수값 문제라고 하는 거는 딴 거 없어. x에 뭐 집어넣었더니 y 뭐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야. 뭐 y 이꼴 2x면 x 3 집어넣으면 8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3,8을 지나. 이 얘기하는 게 함수값 문제거든. 함수값 문제는 특징이 어떠냐면, 특징이 꼭 지수함수를 주고 그림을 준다? 그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림 안 주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그림을 주거나 그림을 그리면 꼭 뭐라 그러냐면, 지수함수를 주고 난 뒤에 지수함수 위나 아니면 지수함수 밖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언급을 해줘 놓고 이 점으로 만들어진 도형에 대한 어떤 조건을 줘야. 그러고 난 뒤에 미정계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걸 함수값 문제라 그래.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자, 그림과 같이 얘 그리면 변의 길이가 2이고 BC가 X축에 평행한 정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이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고 BC는 X축에 평행한 놈이야. 자, 그리고 함수 그래프가 y 이꼴 2x-2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를 막 그렸더니 AB점을 지나는 거야. AB점. 자, AB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B의 X좌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상황을 봐, 상황을 보면 지수함수를 하나 주고 이 지수함수의 어떤 점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주고 난 뒤에 이 점으로 만들어진 도형의 조건을 주는 거야. 넓이가 얼마라든지 지금 뭐라고 줬네? 정삼각형이야. 그것도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함수값 문제라 그래. 그러니까 이 딱으로 준 걸 함수값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여러분 뭐만 하면 점 다 구해. 점만 다 찍어. 물론 점 찍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찍을 거다. 넓이가 3이다. 그럼 넓이가 3이게끔 점을 찍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찍어. 점을 전부 다 구하세요. 점을 전부 다 구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일단은 점 구할 거다. 자, 우리는 B점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B점 구하고 싶으면 B점부터 먼저 찍고 시작을 하는 거야. B점이 곡선 위에 있는 거지. 맞아. X좌표 알아? X좌표 아니? 당연히 함수값이면 X가 얼마고 Y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을 아니야. 알면 문제가 아니지, 그지? 좌표를 A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 뭔지 모르지? A라고 지정해놨잖아. 그러면 얘 맞추어서 점을 찍어요. B점 만들어. 요거 요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치지도 안 해. 이러면 그냥 풀릴걸. 자, B점 좌표로 찍어. X좌표가 A라며. A인데 이거 찾으라며. 자, A, 뭐겠냐? 요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2배의 2의 A-2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래서 자, B점을 그대로 찍어줘요. 그대로. 자, 그대로 B점을 그대로 표시해 준 거야. 이때 뭐 X좌표를 A라 그랬으니까 X좌표 그대로. 자, 그럼 A점 찍어. A점 찍어. C점도 찍을 수 있어. 어떻게 찍을 수 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래며 Y는 같잖아. 그럼 C점은 A 더하기 2,2에 A-2 더하기 1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자, A점 찍어. A점 찍어. 여러분도 다른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A점을 찍어서 좌표로 표시한다. 이 노력이야 그냥. 요것만 하면 그냥 문제는 가볍게 풀리는 거가 된다고. A점 찍으려니까 X좌표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 A점 찍을 때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도형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 최대한 이용할 거예요. 도형으로 준 조건이라고 해봤자 정삼각형이다 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해봤자 정삼각형이다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야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X좌표 뭐게? X좌표 뭐게? 야, X좌표를 알아야지 찍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여기가 X좌표가 A였어. 정삼각형은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야.
A의 X좌표를 알라 그래. A X좌표가 뭐게? A X좌표 뭐야? 얘 길이가 2라며. 얘가 A라며. 이게 뭐야? 그래, A 더하기 1. 그러면 좌표가 A 더하기 1, 2에 A 마이너스 1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냥 찍어. 그러면 끝났어요. 뭐 끝났는데? 좋아. 얘 길이가 인가 알면 우리는 뭐 알고 있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 길이가 루트 3인 거 알고 있지? 그럼 뭐야? 얘의 y좌표랑 이 y좌표의 차이가 정확하게 루트 3이잖아. 그럼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자, y좌표 2에 a-1 더하기 1에서 빼기 2에 a-2 더하기 1을 하니까 얘가 루트 3이었어. 요를 정리하면 된다고. 그대로 정리해봐봐. 1 없어질 거고 2의 a-1은 2분의 1 곱하기 2의 a가 될 거고 빼기 2의 a-2는 4분의 1의 2의 a가 될 건데 얘가 루트 3이라며 계산해봐봐. 4분의 1의 2의 a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야. 2의 a가 나오지. 4루트 3이잖아. 4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걸 함수값 문제라 그래. 이제 그래프 2개 준다. 2개. 그래프가 꼭 1개만 줄 거다. 이런 보장은 없잖아. 자, 상황을 봐. 얘가 함수값 문제야. 상황 봐, 상황. y 이꼴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 y 이꼴 9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곡선, y 이꼴 3x 마이너스 1. 2개 줬지, 2개. 그리고 난 뒤에 PQ.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때 K 구하래, K. 이렇게 주고 있는 거지. 주 PQ고 PQ 조건 주고 있잖아. 이러면 이게 함수 그래프가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관계없이 무조건 함수값 문제라고. 무조건. 그럼 뭐 해야 돼? P점 찍어. P점을 찍으라고. Q점을 찍으라고. P점 찍고 Q점 찍고 어떻게 평가를 고민하면 끝이란 말이야. 자, P점을 찍고 Q점을 찍을 건데 말이야. P점 X좌표 아니? 몰라. 구하라고도 안 했어. 근데 나는 이거 찍으려니까 X좌표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알파라고 둬. 얘를 알파라고 둬. 내 맘대로 둔 거야. 왜 찍어야 되니까. 그럼 P점 그대로 찍어봐봐. 알파, 콤마, 뭐야? 9의 알파에 더하기 1인 거잖아. 자, 이제 Q점 찍자. 자, Q점 찍는데 Q점을 그럼 베타, 이게 베타 그러면 야, 알파, 베타 2개 갖고 어떻게 푸냐? 묶어 사용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라고? 얘 길이가 뭐라고? 얘 길이가 루트 5래잖아.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2지. 그러면 수직으로 자르면 얘 길이가 얼마고 얘 길이가 얼마일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야 돼. 근데 길이가 얼마? 루트 5짜리야. 그럼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야 되니? 얘가 1이고 얘 2야 되지 않냐? 그래야 루트 5 되지? 그리고 기울기도 마이너스 2가 되지. 맞냐? 맞아. 얘 뭘 할 거야, X좌표? 얘 X좌표를 뭘 할 거야? 찍어야 되잖아. 얘 X좌표를 뭘 할 거야? 그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지. 그대로 찍어. 알파 플러스 1, 3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딱 찍어주면 돼. 좋아. 그러면 다 찍어놓고 볼 거야. 찍어놓고 볼 거야. 잘 봐. 찍어놓고 볼 거야. 얘랑 높이차가 얼마야? 찍어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2잖아. 있는 대로 적어줘요. 9의 알파에 더하기 1에서 3 곱하기 3의 알파
아, 요거 바꾼 거다.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 2였어요, 자라. 9의 알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알파가 제로 아냐. 3의 알파 나누면 3의 알파 마이너스 3이 제로잖아. 알파 얼마리? 1하고 그냥 튀어나오지. 야, 알파 1이면 봐.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1 넣으면 아니면 얘가 뭐야? 얘가 넣으면 1 넣으면 1,10인 거잖아. 1,10이 어디를 지나고 있니? 요 직선 지나고 있지. 얘 지나고 있잖아. y에다 10 집어넣고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k가 뭐가 나올 거야? k가 정확하게 12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함수값 문제라고. 지수형 최대 최소 문제. 요 문제. 지수형 최대 최소 문제는 두 개로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이야기할게. 지수형 최대 최소에서 범위 없는 거 먼저 하고 범위 있는 걸 하자고. 문제가 지수형 최대 최소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알아. y 꼴 8분의 1에 어쩌고 저쩌고. 다시 말하면 y 꼴하고 지수 한 개. 지수식이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이러면 얘가 지수형이야. 자, 이런 지수형에서는 최대 최소가 요 왜 이걸 지수형이라고 그러냐면 얘를 지수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수만 갖고 모든 걸 다 해서 그래. 얘를 왜 지수형이라 그러냐? 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거든. 얘가 x 이꼴 a에서 최대값 m을 가져요. x 이꼴 a에서 최대값 m을 가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지수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 해서 지수형이. 뭐 여러분들 이거 최대 최소 구할 때 뭐만 딱 따지면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만 따지면 돼요. 얘는 생긴 모양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놈 자체가 x 이꼴 2에서 최무식이 값을 갖는 거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 거지. 아무 범위가 없으면 그냥 요게가 최대값이나 최소값. 그러니까 요 함수 자체.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인 거야. 그래서 x 이꼴 a에서 x 이꼴 2에서 최대값을 가지니 최소값을 가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면 뭐 최대값 m은 어떻게 구하는데? m은 넣으면 되는 거야. y 이꼴 m은 y 이꼴 m이 y잖아. y 이꼴 8분의 1에 x에다 그대로 2만 넣으면 되는 거야. 4 빼기 2 넣었으니까 8 더하기 3이 되어서 8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8이야. 그러면 x 이꼴 2에서 최대값 8을 가지는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수형이라 그래. 무지하게 간단한 거야.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보자고. 자, 문제 상태 봐. y 이꼴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y 이꼴 fx가 그래프로 이렇게 돼 있으면 fx 구할 수 있어요. 그림 가지고 2차 함수니까. 그지? 어쨌든 자, fx 조금 이따가 구하기로 하고 문제 상태를 보자고. 자, 우리는 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고 싶거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고 싶거든. 응. 근데 누가 있니? 범위가 있지. 그지? 아까는 어떻게 했나?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x가 얼마 때 최대니? x가 얼마 때 최소니? 이거만 구해버렸잖아. 툭 집어넣으면 끝이지. 그지? 범위 있으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이놈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버리면 자, fx의 자리에 최대 최소 집어넣은 게 요거 전체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되게 간단한 논리야.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우리는 어디 할 거냐면 0하고 5 사이. 자, 범위가
딱 fx 갖고 논다고. 지수 부분인 fx 갖고 논다고. 0하고 5 사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0하고 5 사이에 있는 부분만 진하게 그려. 진하게 그려. 그럼 그림으로 그냥 다 나온다니까. 진하게 그리면 야, 최대값이 얼마로 보이냐? 요거 최대값, 얘의 최대값은 얼마로 보여? 5로 보이지? 얘의 최소값은 얼마로 보이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4로 보이지? 맞냐? 왜 지수형이라 그러냐? 우리는 지수 부분의 최대 최소 구한 거거든. 그러면 y 이꼴 2분의 1의 fx의 최대 최소는 뭐니? 얘의 최대 최소는 뭐냐면 2분의 1의 최대값 5 집어넣은 거랑 2분의 1의 최소값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게 각각 최대 최소야. 얘는 32분의 1이잖아. 얘는 1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인 거야. 자, 지수형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니? 지수 이꼴 지수. 지수 이꼴 숫자. 이러면 얘를 지수형 방. 야, 지수 한 말이지. 그냥 이꼴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다 지수 한 말이지. 그러니까 지수 이꼴 지수, 지수 이꼴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수형이라 그래. 방정식 중에서도.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그냥 무척 배우고 구하면 안 되고 밑을 똑같게 일단 만들어야 돼. 자, 밑을 똑같게 만든다는 얘기는 5분의 4에 맞추든지 4분의 5에 맞춰요. 4분의 5의 x의 제곱 있고 4분의 5의 3x 더하기 1 이렇게 지수의 밑을 맞춰줘라고. 똑같은 놈으로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지수형인데 답은 지수만 뽑으면 끝난다고. 지수형이야. 지수 부분만 또 빼. 그러면 x의 제곱 이꼴 3x 플러스 1이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꼴 0이지, 그지? 자, 얘 두 건이 그냥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니까 9에다가 더하기 4 하면 되니까 13이 되는구나. 그냥 나오지. 자, 일단 지수형. 지수형. 이거 부등식을 이렇게 고치고 합시다. 이렇게 고치고 하자. 자, 고치고 하면 똑같아. 똑같게. 일단은 밑이 똑같게 만든다야. 방정식하고 똑같지, 그지? 그지? 대신에 부등식은 이 밑이 꼭 1보다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끊어갔다. 자, 2분의 3의 2x 마이너스 더하기 12.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왜 지수만 싹 뽑아란 거? 지수만 싹 뽑아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2x 더하기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6하고 2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x가 어디에서부터? 마 2에서부터 어디까지? 6 사이구나. 이렇게. 다 합치면 마 2, 마 1, 0, 1, 2, 3, 4, 5, 6 합치면 되잖아. 얘만 합치면 되지, 그지? 그지? 그러면 18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한다든지 최대 최소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방정식을 구한다든지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을 한다. 부등식을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 함수의 활용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파트다라고 보면 얘가 이제 두 가지 패턴의 문제를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풀이니까 혹시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돼요. 처음이 이제 지수형. 지수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이런 형태였고 두 번째가 이제 치환형이에요. 그래서 이 치환형을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치환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형하고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치환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 가져요. 지수형은
한 개의 지수로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치환형은 일단 한 개수 자체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9x라고 하나하고 2 곱하기 3x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그러니까 항을 하나로 정리를 하기가 좀 힘들지, 그지? 자, 이럴 때 우리가 치환형을 쓴다. 이 특징 하나.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밑이 달라요. 밑이 보통 이제 지수형의 경우는 밑 하나로 통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치환형의 경우에는 밑이 다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 다 되냐? 그렇지는 않고 밑이 거듭제곱 관계로 다르다. 밑이 3인 거, 밑이 9인 거, 3의 거듭제곱, 3의 제곱이 9지, 그지? 이런 모양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치환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에도 적용이 되고 방정식, 부등식에도 각각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중에 자 최대 최소 이야기부터 먼저 정리하고 순차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최대 최소 문제는 이 폼에서 얘가 일단은 치환형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최대 최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범위가 없는 치환형. 두 번째는 범위가 있는 치환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범위가 없는 치환형의 경우부터 이제 먼저 봅시다. 범위가 없는 치환형. 지금 여기 보면 y 이꼴 9x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더하기 a가 x 이꼴 b에서 최소값 3을 가진다. 그러면 a와 b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특히 최소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지?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형의 특징은 치환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2차식이 나와요. 뭐 분수식이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2차식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3x라고 하는 걸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럼 2차식이 나오면 범위가 없는 2차식이잖아. y 이꼴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더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이 되고 이 2차식의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지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자,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범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3x를 t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2차 함수인데 범위가 있는 2차 함수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얘를 이렇게 이제 치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자, 치환을 하면 지금 x 이꼴 b에서 최소값 3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환을 얘만 하면 안 돼. 모든 조건을 다 치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지금 조건이 뭐가 돼 있냐면 x가 b야. t가 b가 아니라 그러면 t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3의 b, x에 b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소값 3을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범위가 물론 범위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범위가 없는 2차 함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어디에 생기냐? 꼭지점에 생기지, 그지? 맞아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꼭지점에 생길 거다. 자,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꼭 꼭지점에서 생긴다 보장할 수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개구간이 다시 말하면 이 꼴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값 얘기는 꼭 꼭지점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최소값이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보고 범위가 생긴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리는 거라 이거는 어떤 정보를 준다?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3의 b, 3에 있다라는 정보가 된다는 거지. 근데 3의 b 얘가 얼마인 것부터? 1이지. t-1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묶어보면 자, y 이꼴 t-1의 제곱에 더하기 a-1이 될 건데 이 꼭지점이 뭐가 된다? 1,3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3이지, 그지? a가 4구나. b는 그럼 0이겠구나. 3의 b가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a, b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범위가 없는 지수 치환형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뭐 그냥 가볍게 꼭지점에 생겨. 꼭지점에 대한 정보야.
라고 기억을 해버리면 되지. 주의할 거 두 가지만 잘 주의를 하시고요. 자, 치환형 최대최소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 요걸 보자고. 자,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범위로 줬습니다. 자, 두고 난 뒤에 함수를 줘요. 함수를 주는데 함수의 꼴이 치환형이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지? 정리 약간 해주면 y 꼴, 자, 4x를 다 나누면 4분의 1의 x 되고 마이너스, 요거 처리 잘해야 돼요. 요 처리 더하기 1 앞으로 빼면 2배의 2분의 1의 x. 자, 그 다음에 요거 처리 잘해줘야 돼요. 약분하고 나면 더하기 4. 요건데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1 사이다. 자, 이렇게 준 거야. 치환형 중에서도 범위가 주어져 있는 최대최소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한데 아까 범위가 없을 때 얘기한 거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2분의 1의 x라고 하는 거 요거 t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y 꼴 좋아. 얘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4야 라고 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니? 치환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환을 하면서 범위가 추가되는 거. 물론 이것도 t가 0보다 크다가 추가될 건데 요 범위를 만들어 보면 이 범위는 0보다 큰 범위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모든 조건이 다 치환 조건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범위도 치환 조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4가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될 거니까 x의 범위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겠지만 t의 범위는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범위를 바꿔놓고.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돼버리나. 그럼 보통은 치환형 최대최소 문제는 치환해서 바꾸고 나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가 돼요. 2차 함수 최대최소 문제에서 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꼭지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범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 해당하는 부분만 진하게 그리면 돼. 일단 꼭지점 그리자 이거. 그러면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t-1의 제곱 더하기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1,3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1,3에다가 꼭지점을 찍고 2차 함수를 쫙 그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주어져 있는 범위가 2분의 1하고 4까지란 말이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3이지, 그지?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만 진하게 그립니다. 이러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진하게 한번 그려봐. 진하게 그려보면, 자,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 진하게 그리면, 진하게 그려버린 요 부분에 y가 제일 높은 거하고 y가 제일 낮은 거, 이거 찾으면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얼마로 보인다? 최소값이 제일 낮은 쪽이니까 지금 3으로 보이지, 그지? 그래서 스몰 m이 3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최대값은 어디로 보여? 제일 높게 보이는 게 여기지. 자, 최대값은 y값은 아직 몰라. t가 3 것밖에 모르지. t가 4인 상태니까 t에 4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16-8에다 더하기 4를 해서 12가 되는구나.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m이지, 라지 m이지, 얘가 12가 된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범위가 있는 거예요, 최대 최소. 뭐 결국은 이제 치환하고 나면 결국은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 요게 이제 치환형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치환형 최대 최소 봤으니까 이제 치환형 방정식도 보자. 치환형 방정식도 특징은 똑같아요. 자, 지금 보면 일단 1번 특징 하나로 정리가 안 된다. 지수 하나로 정리가 안 된다. 지금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니까 정리가 안 되지, 그지? 일단 정리가 안 된다는 특징 1번. 이거 넘겨서 굳이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는데 맞아, 맞기는.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그냥 보면 정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1번. 자, 2번 특징이 뭐냐면 밑이 다르다. 근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득 제곱 관계로 다르다 그랬죠, 그죠? 밑이 2분의 1짜리, 밑이 4분의 1짜리.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럴 때는 우리가 치환형을 사용한다. 실제로 이거 억지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 2개는 정리되겠지만 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치환형 아니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꼴로 돼 있고 와 이꼴이 아니니까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아까 앞서도 조금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치환을 할 때 요거 주의합니다.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런 거. x로 돼 있어야지 이렇게 더하기 2나 마이너스 2나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더하기는 2분의 1의 제곱 앞으로 곱하기로 빼내고요. 빼기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니까 4 앞으로 빼내는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대로 빼내면서 우리가 치환을 해볼 거예요. 뭘 치환할 거다?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할 거다. 자,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하고 치환을 합니다. 아까 이제 함수 최대 최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자동으로 뭐가 생기냐면 범위 생겨요. 함수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얘기지만 방정식, 부등식, 특히 부등식 쪽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범위는. 어쨌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x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1 t가 될 거고 있고 4배의 t에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양변에 4를 곱하면서 넘겨버려요. 그러면 4 곱하기 t의 제곱, t의 제곱. 자, 넘기면 마이너스 15t가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4 이꼴 제로가 됩니다. 뭐 간단한 2차 방정식 나오니까 1, 4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붙여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뭐야?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4다 하고 나오지, 그지?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다양수가 나오면 두 개의 근이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두 개 나온 t가 중에 음수가 되는 t는 답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답은 4 나왔으니까 답은 4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치환하고 나면 우리는 구하고 싶은 근은 x예요, x. x이기 때문에 x를 구해야 되는 거라 t가 4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t라고 하는 거는 뭐 2분의 1에 x를 t라고 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이때 알파는 x 대신에 들어가니까 2분의 1이 알파가 4라는 얘기야. 그럼 알파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꿔줘야 된다. 자, 여기서는 알파 제곱을 1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친 거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4가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환형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치환형 부등식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 9x의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만족시키는 모든 x를 다 대봐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밑이 3인 거, 9인 거. 항이 1개, 2개, 3개. 한 개 한 개로 못 만드는 상황이야. 이러면 치환형이 된다. 자, 밑이 3인 거하고 9인 거는 그득 제곱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치환형 지수 부등식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면 일단 3x를 t라고 치환하겠지, 그죠? 자, 3x를 t라고 치환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은 큰 영향이 없지만 이게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다. 항상 체크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3x를 t라고 치환할 건데 치환할 때 조심하는 거가 주로 이거야, 이거. 3의 x로만 돼 있어야지 더하기 1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3의 1제곱, 3이 앞으로 나가야 돼. 자, 치환해봅시다. t의 제곱에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t 더하기 27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지? 마삼 마구로 될 거니까 당연히 3에서부터 t가 9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에서 얘기한 것 똑같아요. 3에서 9까지니까 이 중에 자연수는 3, 4, 5, 6, 7, 8, 9 있다고 하면 안 돼. 자,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뭐다? x. t는 3x란 말이에요. 그대로 돌려놓습니다. 3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3에서부터 9까지구나.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뭐야? 1에서부터 2까지구나. x가 1, 2, 4이니까 이 중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1하고 2 두 개지, 그지? 자,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치환형 지수 부등식이라고 보면 돼요.